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종목은 레이티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 구독자가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레이티온이라는 종목을 찾아보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티온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알아보니까요. 일단은 업계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라는 업계에 들어가 있고요. 일전에 레이티온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레이티온 테크놀로지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미국의 제3대 방산 회사가 되었는데요. 크게 럭키드 마틴, 보잉, 그리고 레이티온 테크놀로지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먼저 구체적인 숫자들 재무제표로 들어가기 전에 레이티온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린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개의 사업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Collins Aerospace, Pratt and Whitney, Raytheon Intelligence and Space, 그리고 Raytheon Missile and Defense 이렇게 4가지의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ollins Aerospace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비행기 안에 디스플레이 유닛이라던가 이런 컴퓨터 류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유닛도 보이고요. 안에 보면은 아마 어로파일럿 담당하는 그런 컴퓨터라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컴퓨터들, 칵핏 안에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들을 컬린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다 만들어서 항공기 안에 이제 넣고 있으니까요. 항공기랑 어떻게 보면은 연결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린스 에어로스페이스에 다니는 직원들은 78,000명이고요. 애뉴얼 세일은 26조 정도 되네요. 엔지니어는 16,000명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Pratt and Whitney로 가보겠습니다. Pratt and Whitney는 엔진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미국 엔진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항공기에 관련된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항공기 중에서 엔진이 없으면 전부 다 그냥 헐값에 팔린다고 할 정도로 엔진이 어마어마한 항공기에서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mployee 직원들은 43,000명, Annual Sales는 21조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Raytheon Intelligence and Space입니다. 인공위성이 보입니다. 인공위성이 보이고요. Scalable Intelligence라고 적혀 있네요. 직원들은 약 35,700명이고 Annual Revenue 같은 경우는 14조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은 500개, 그리고 Countries는 40개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설치함으로써 Raytheon Intelligence and Space 쪽은 그냥 민간 쪽이라던가 군수 쪽 또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 회사들에게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들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Raytheon Missile and Defense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issile Defense System이죠.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그리고 precision weapon,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무기들, 레이더,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요. 16조의 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개의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Raytheon Technologies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재무제표 가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보고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레비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비뉴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30일 날 14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치만 지난 분기 1분기 때는 18조,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는 19조를 달성하면서 최근에는 좀 매출액이 많이 빠진 듯한 모양입니다. 이제 gross profit을 볼까요? gross profit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ost of the revenue라고 하죠. 그 특정한 revenue를 만들어내기 위해 드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을 revenue로부터 차감시키면은 이제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그게 1.85조가 됐네요. 왜냐면은 revenue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는 4.8조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1.85조를 기록한 거 보니까 절반 이상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revenue growth는 실제로 revenue가 많이 줄었다 보니까 작년 동분기에 비교했을 때 약간 암울한 마이너스 22.78%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과 profit margin을 볼 텐데요.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나오는 margin을 말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3%의 margin을 냈네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6%에서 25% 정도의 gross margin을 냈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컬린스 에어로스페이스랑 프렛 앤 위트니가 전부 다 항공사 쪽에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피해가 막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출액의 급락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profit margin인데요.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서 cost of the revenue랑 함께 차감을 했을 때 남는 마진을 profit margin이라 하는데요. 실제로 마이너스 27%로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COVID-19이 얼마나 피해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EPS를 볼 텐데요. EPS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매출과 gross profit이 하락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EPS도 처음으로 마이너스 2.5달러를 기록을 했죠. Earning per share 이게 마이너스 2.5가 났다는 뜻은 실제로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주당 벌어들이는 액이 원래 플러스여야 되는데 한 주당 까먹는 돈이 마이너스 2.5달러가 됐으니까요.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book value per share를 보겠는데요. 이 book value per share가 일단 뭐냐면 말이죠.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에서 전부 다 이런 부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뺐을 때 한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레이티온 같은 경우에 book value per share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1달러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44.2940달러로 보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그만큼 부채가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산 전부 다 팔아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안 좋은 뜻인데 적어도 book value per share 같은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런스 시트로 가가지고 레이티온의 asset distribution과 부채율,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보시면은 asset distribution을 보면 cash and cash equivalent로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6.97 빌리언 달러, 즉 7조 정도, 약 7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intangible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intangible이 많으면은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asset distribution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cash and cash equivalent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다행히도 receivable 보면요. 9.5 빌리언 달러가 있네요.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바로 receivabl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on-current debt가 32.93 빌리언 달러로 33조 정도 non-current debt를 갖고 있네요. 12개월 이후까지 낼 수 있는 돈을 non-current debt라고 합니다. current debt는 1.54 빌리언 달러로 그래도 갖고 있는 캐시보다는 적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고요. payable은 7.18 빌리언 달러로 13.39% 차지하고 있네요. pay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내야 되는 돈인데 current debt와 payable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을 current debt라고 하고요. payable 경우 이렇게 은행이 아니라 벤더라던가 거래 회사들을 대상으로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을 payable이라고 말합니다. payable은 7.18 빌리언 달러인데 receivabl은 9.50 빌리언 달러니까 receivabl에서 payable을 좀 차감하면은 약 2 빌리언 달러가 남는다고 볼 수 있네요. 그 2 빌리언 달러랑 cash and cash equivalent랑 합치면은 약 한 9 빌리언 달러가 되고요. current debt를 뺀다면은 7.5 빌리언 달러 정도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1년은 이렇게 1년은 버티고도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가 다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런데 12개월 동안 돈을 내야 되는데 먼저 한 달치를 낸 거예요. 그럼 아직 12개월치는 돈을 안 냈으니까 그만큼은 회사 입장에서 못 받은 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deferred revenue라고 먼저 liability distribution을 잡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fake revenue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non-current debt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것을 이제 12개월 뒤에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야
Raytheon Technologies는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이게 바로 Cash Balance vs Net Cash Flow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Flag Detail인데 여기 Current Burnout Time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약 26.31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burnout time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쳤을 때 돈을 전부 다 소모해버리는 기간을 바로 current burnout time이라고 해요. Raytheon Technologies 같은 경우는 지금의 페이스대로 회사를 유지했을 때 2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current burnout time 2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회사가 뭐 사라진 건 아니고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해서 돈을 추가로 빌리거나 아니면은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계속 캐시를 끌어다 쓰거나 하겠죠. 물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의 절반이 약 항공기 쪽에 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Raytheon Technologies의 주가의 흐름의 변동은 앞으로 COVID-19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COVID-19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항공기 쪽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항공기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Raytheon Technologies도 점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회사가 처음으로 적자를 봤잖아요. 그럼 내년에 2021년 2분기 때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고 회사가 괜찮아진다면 현재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이 또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또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Raytheon Technologies에 투자를 한다면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작게 천천히 들어가면서 점점 포션을 키울 것 같아요. 당연히 COVID-19이 점점 해소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그런 기미가 있다면은 Raytheon Technologies에 좀 더 돈을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Raytheon Technologies에 투자하는 것을 전하면은 할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Raytheon Technologie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